월급날이 되면 문자 한 통이 도착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그 한 줄 메시지가 마치 이번 달도 잘 버티셨습니다 라는 인생의 도장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는 날이 찾아옵니다. 퇴직, 명예퇴직, 계약 종료.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매달 돈을 넣어주지 않는다. 어느 60대 초반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줄 알았는데 정년 지나고 나니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얼마나 큰 평화인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돈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큰 사치를 해본 적도 없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번 달은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기만 해도 그게 제일 큰 선물이더라. 오늘 인생자문 제3화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돈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덜 불안한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둘러싼 불안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평온하게 살기 위한 생각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50대 후반 직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는 회사에 충성을 다했고 회사도 나를 끝까지 데리고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다. 회사는 언제든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어도 월급이 나오니 감사해야지. 그래도 이 회사가 있어서 아이들 키우고 집 사고 밥 먹고 살지.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나는 회사가 필요하지만 회사는 나를 필요할 때만 필요로 한다. 젊었을 때는 아이디어도 많고 체력도 좋고 야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인력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회사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직원은 연봉이 낮고 야근도 잘하고 기술도 빠르게 익히는데 나이 많은 직원은 연봉은 비싼데 속도도 느리고 오래 버티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 회사는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본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회사에 걸어서는 안 된다. 회사가 언제든 변심할 수 있다는 사실, 언제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알고 있어야 나는 내 인생을 좀 더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월급은 축복이지만 그 월급에만 의지하는 삶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생 후반부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돈은 종이가 아니라 시간과 선택권이다. 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다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불행은 돈이 없어서 많이 찾아온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순간, 집세가 밀려 이사갈 걱정을 하는 순간, 손주 학원비를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생기는 불행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잔인하다. 돈은 단지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시간과 선택권입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치료를 미룰지 말지, 이 약을 먹을지 말지, 이 병원에 갈지 말지를 조금이라도 더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권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안 돼, 돈 없어라는 말을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평화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강제로 선택당하는 순간을 조금 줄여주는 도구이다. 한마디로 돈이 많을수록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조금만 있어도 불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속물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경제적 자유. 부자가 아니라 덜 불안한 상태면 충분하다. 요즘은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삶.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삶. 이런 표현만 들으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포기해버립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지. 내 나이에 무슨 경제적 자유야.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조금 다르게 정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제적 자유란 남들 눈에 부자로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통장 잔고가 10억, 20억이 아니라도 매달 기본 생활비 정도는 어떻게든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이라도 들어오는 임대료, 매당금, 이자 또는 나이가 들어도 무리가 가지 않는 소규모 노동소득 등 이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숨쉬고만 있어도 최소한 굶지는 않을 정도의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적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목표는 큰 부자가 아니라 덜 불안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오늘 잠이 안 오는 날이 줄어들어가는 삶. 그 정도면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젊을 때 다 써버린 돈, 늦게라도 바꾸면 달라지는 것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회하십니다. 젊을 때 조금만 덜 썼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그때 번 돈 다 입고 먹고 쓰고 날려버렸지 뭐.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 소비한 돈이 지금의 노후를 조금 더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지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돈의 세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간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더 빠르게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한 달에 1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모읍니다. 한 달에 600만 원 버는 사람이 950만 원을 쓰고 마이너스를 냅니다. 10년이 지나면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한마디로 월급의 크기가 아니라 남는 돈의 크기가 자유를 만든다. 시니어 시기에는 소득을 갑자기 2배, 3배로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습관처럼 나가는 술값과 외식비, 더 크고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향한 끝없는 욕심. 이 중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줄여도 연면도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남는 돈이 우리 인생에서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내가 나중에 더 많이 참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 지금 조금 참으면 나중에 크게 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참지 않으면 나중에는 먹는 것, 사는 곳, 치료받는 것까지 많이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느껴질수록 앞으로를 위해 한 번이라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1303싱, 2008삼싱, 5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니라 머리가 벌게 해야 한다. 젊을 때는 대부분 몸으로 돈을 법니다. 장시간 노동, 야근, 투잡, 쓰리잡. 이때는 체력이 받쳐주니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되면 몸으로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더 이상 12시간, 16시간씩 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니라 머리가 돈을 벌게 해야 한다. 몸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쉬면 돈이 끊기고 아프면 그냥 끝입니다. 반면 머리로 버는 돈, 다시 말해 지식과 경험, 생각으로 버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고 쌓은 지식, 일을 하며 쌓은 노하우, 인생을 살며 쌓은 통찰, 이것들이 모이면 다음과 같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강의, 글쓰기, 상담, 재테크 관련 의사결정, 소액이라도 안정적인 투자. 물론 누구나 다 작가가 되고 유명 강연자가 되고 전문 투자가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 몸으로만 일하지 말고 머리와 경험을 함께 써야 한다. 그래서 시니어 시기에 매우 현실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젊을 땐 몸과 정신이 맞벌이를 하고 나이가 들면 돈과 정신이 맞벌이를 해야 한다. 젊을 때는 몸으로 소득을 올리고 머리로 배워두고 나이가 들면 몸은 쉬게 하고 그동안 쌓아둔 머리와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 돈 때문에 덜 불안해지는 세 가지 연습.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돈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이 어디로 새는지를 보는 연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쓸 데가 너무 많아서 남는 게 없다. 하지만 막상 한 달 동안의 지출을 종이에 적어보면 이런 항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나가는 커피값, 별 생각 없이 자동이체 되는 소액 결제, 집에 물건은 쌓이는데 정작 잘 쓰지 않는 물건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출인지, 배움을 위한 지출인지, 관계를 위한 지출인지, 그저 순간의 감정 해소를 위한 지출인지, 이걸 구분하는 순간 지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아주 작은 현금 흐름이라도 만들어 보는 연습. 모든 사람이 큰 건물주가 되고 거대한 자산을 가진 투자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수준의 현금 흐름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아주 소액의 이자, 작지만 꾸준한 배당, 월 몇 번 하는 소규모 강의나 재능 기부 형태의 소득, 무리되지 않는 시간에 하는 파트타임 일자리.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부조가 돈을 벌게 하는 경험입니다. 한 번이라도 쉬고 있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아주 작게라도 만들 수 있구나. 이 경험이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셋째, 공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연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에 공부는 무슨 공부야? 나는 원래 이런 거랑 안 맞아.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돈과 관련된 공부, 특히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공부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법, 과도한 대출의 위험,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 사기의 구조, 기본적인 연금, 세금 상속의 개념,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 수준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한 공부보다 돈을 지키기 위한 공부가 시니어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 공부를 책 한 권에서 하든 유튜브에서 하든 강의에서 듣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가짐입니다. 이제라도 조금은 더 알고 죽자. 이 태도가 잘못된 선택을 줄이고 내 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돈은 행복의 전부가 아니지만 행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잠깐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자주 잠을 설치고 있는가? 지금의 소비 습관과 지금의 생각으로 5년, 10년 후에 나는 더 편안해질까? 아니면 더 불안해질까? 우리는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 건강, 관계, 보람, 의미, 이 모든 것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 기둥들을 지지하는 바닥, 즉 토대 역할을 돈이 해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주거비,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숫자가 마음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잠언 제3화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 돈을 숭배하지 말되 돈을 가볍게 보지도 말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남들 눈에 부자로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 지출이든 공부든 습관이든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나이에서 시작하는 변화는 그 자체로 이미 큰 용기입니다. 인생 잠언은 여러분의 그 용기와 늦지 않은 결심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